안녕하십니까, 제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단원 파트는 바로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자, 얘들아,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요거 설명하기 이전에 이 파트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야? 그렇지, 바로 돈이죠. 그치? 농담입니다. 알겠지? 혹시라도 설마 지금 쌤이 이렇게 물었었을 때 머릿속에 돈이라고 딱 떠오르시는 분은 조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됐나? 자, 그럼 봐봐. 원리학계 파트는 전부 다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 파트가 난이도로 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직접적으로 뭐 적금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없잖아. 그지? 됐나?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조금 쓰이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적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 하게 됨.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금을 안 해보다 보니까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조금 이상하다고. 되겠지? 자, 그럼 봐.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은 돈의 가치인 거야. 돈의 가치. 되겠지? 자, 그럼 봐. 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어, 옛날에 뭐 한 10년 전이라고 할까? 뭐 한 10년 전에 쌍쌍바라고 하지. 쌍쌍바. 그지? 옛날 10년 전에 쌍쌍바가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 옛날에 100원 했어요. 100원.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정도 해? 한 700원 정도 하나? 그지? 자, 그럼 봐.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0원이었던 쌍쌍바가 있어. 쌍쌍바. 몰라, 갑자기 쌍쌍바가 생각나서. 자, 현재에서는 이 쌍쌍바가 700원 하는 거야. 700원. 되겠지? 자, 그럼 봐. 현재에서의 700원이라는 돈은 10년 전의 700원이랑은 다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바뀐다고. 그 가치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지? 좀 더 이제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천만 아파트. 예를 들어 천만 아파트 옛날에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이라고 하면 또 어렵겠다. 처음에 살 때. 처음에 맨 처음에 천만 아파트를 지었었을 때 얼마였냐면은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했을 거야. 하게 되면은. 근데 현재는 얼마 해버려? 현재 저기 얼마 하지? 천만 아파트 한 3억 하나? 한 3, 4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서 옛날 금액으로 치면은 뭐 한 5, 6천만 원 정도 하던 그 아파트가 지금은 현재 얼마? 3, 4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봐. 현재에서의 1억이라는 돈은 과거에서의 1억이라는 돈하고 같대 틀려. 다르다는 거야. 되겠지? 현재에서의 1억이라는 돈은 과거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되겠지? 왜? 천만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 하게 되면은. 근데 현재에서의 1억은 천만 아파트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하게 되면은. 되겠지? 조금 더 다른 예를 또 한 번 더 들어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뭐 오늘이라 할까? 오늘 어떤 친구한테 뭐 한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계속 두절되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연락이 됐어. 그래서 갑자기 너한테, 여러분들한테, 아 맞다, 너한테 돈 빌린 거 있었지? 돈 갚을게 하면서 10만 원을 딱 줘. 근데 그게 맞아, 틀려? 다르죠? 되겠지?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예전에 빌렸던 10만 원은 10년 뒤, 현재 내가 빌려줬던 10만 원은 10년 뒤에 그 가치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하게 되면은 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아질 수도 있겠죠, 하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돈의 가치가 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 바뀐다는 거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따라오나?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적금 문제예요. 적금 중에서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복리법. 되겠지?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파트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 자체가 조금 있어, 하게 되면. 자, 그럼 봐. 여기에서 만약에 쌤이 2020년 초라고 할게. 그러면 쌤이 얘기하는 2020년 초라는 거는 언제냐면은 1월 1일 0시 0분 00000000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나? 그럼 막 2019년 말이라는 개념은 12월 31일 저녁 11시 59분 59.99999999999초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시 2020년 초라는 거는 1월 1일 0시 0분 0000000000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019년 말이라는 거는 12월 31일 저녁 11시 59분 59.000000000099999999초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는 그냥 같은 의미야.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뭐 기준이 있다고 보게 되면은 뭐 요쪽이 바로 2019년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조금 넘어가는 순간 얘가 바로 2020년 초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떤 기준을 갖다가 해서, 그지? 어떤 기준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하게 되면은 되겠지?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현재 돈의 가치가 실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게 바로 이 파트인 거야.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러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문제에서 이미 다 주어집니다. 하게 되면은 되겠지? 자,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일단 다 더한다는 게 바로 원리학계예요. 느낌 잡나? 되겠지? 자, 그럼 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2020년 초 1년 후 라고 하게 되면 2021년 초가 맞을까? 아니면 2020년 말이 맞을까? 둘 중 한 개야. 두 개 중 뭐가 맞는 것 같아? 위에 게 맞는 것 같죠? 왜? 2020년 초니까 1년 후면 2021년 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얘입니다. 되겠지? 자, 요거는 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쌤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잖아, 하게 되면, 그지?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는 요걸로 쓴대요. 약간 관습적인 거야. 알겠지?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얘는 2020년 말로 봅니다.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2020년 초에서 1년이 지났어요. 그지? 그럼 그때는 2020년 말이라고 보는 게 우리 요거 수학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해야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 하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요 개념 반드시 알고 가시고요. 요까지 됐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자체가 뭐냐면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적금이라고 했죠. 적금. 바로 뭐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복리법. 자, 그러면 복리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원금이라는 건 알죠, 그지? 원래의 금액, 원금에 이자가 더해졌을 때 더해진 이자가 더해진 금액에서 또다시 이자가 붙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뭐 원금에 어떤 이자가 붙었어. 되겠지? 그러면 그 이자가 붙은 그 금액 자체에서 또다시 이자가 붙는 걸 우리가 적금에서의 복리법이라고 얘기해요. 되겠지? 그럼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것밖에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원금이
A1이야. 연이율이 R이라고 할게요. R 퍼센트. 되겠지? 그 다음에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원리합계라는 용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원금에다가 이자가 계속해서 붙었었을 때 그 금액의 총 금액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에 A1을 내가 입금을 했어. 되겠지? 그러면 1년이 지났겠죠. 그럼 이율이 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10만원인데 연이율이 10%래. 되겠지? 10%. 그러면은 1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 10만원인데 1년 지났으니까는 이율이 얼마부터? 10%만큼 붙겠죠. 그러면 10만원에서 10%니까는 100분의 얼마? 10만큼 금액이 더 붙는 거야. 다시 말해서 1만원이 더 붙으니까 얼마 되겠어? 11만원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으로 묶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이 뒤에는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미 다 주어져 있을 거야, 하게 되면은. 되겠지? 자, 그럼 봐. 1년 지나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내가 원래 입금했던, 그지? 원금에다가 이율이 얼마만큼, R만큼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율이 얼마니까는, R이니까는 1년 지났으면은 A 금액은 얼마만큼, AR만큼 증가하는 거야. 여기까지 느낌 잡나? 그럼 또다시 1년 또 지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복리법이라고 했지. 복리법은 이율이 붙은 이 금액 자체에서 또다시 이율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잡나? 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N년 지났다고 생각해봐. N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면 1년 지났을 때 R의 1제곱 2년 지났었을 때는 R의 제곱 되겠지? 그러면은 N년 지나게 되면은 R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N년 후의 원리합계는 A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지?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설명해야 되는 복리법 문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럼 느낌 좀 잡았죠? 결국에는 이거 뭐겠어요? 이거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지, 그지? 다시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원리합계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등비수열의 합을 조금 연습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게 되면. 이해했지? 자, 그럼 봐. 이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접근법 문제, 바로 복리법 문제에서는 문제의 유형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매년 초 A원만큼 입금했었을 때 매년 초 입금했었을 때 하고 매년 말 입금했었을 때 두 가지 문제로 바뀝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했죠? 되겠지? 자, 그럼 쌤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 매년 초 A1씩 10년 동안 입금했었을 때 그때의 적립 총액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적립 총액이라는 거는 원리합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율이 붙겠죠. 되겠지? 그러면 그 이율들을 한꺼번에 싹 다 더해보라는 거야. 이율이 붙은 그때의 그 금액을 갖다가 싹 다 모아보세요. 그게 바로 적립총액이야. 하게 되면은 이해했나? 자, 그럼 봐. 직선을 한 개 끊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
이렇게. 잠깐 봐. 여기를 쌤이 1년 초로 잡을게. 그리고 여기를 2년 초 이렇게 잡을게요. 3년 초, 4년 초, 9년 초, 10년 초. 다시 말해서 요거 한 칸이 1년이라고 보면 돼. 되겠지? 요거 한 칸이 뭐다?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년 초에서 1년 지났으니까 여기는 뭐 되겠어? 11년 초가 아니고요. 바로 10년 말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지? 되겠나? 이건 약간 관례적인 거라고 했었지. 그지? 내가 관습적인 거다 하게 되면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년 초 다음에는 10년 말 이렇게 잡는 거 하게 되면. 여기까지 했나? 자, 그럼 봐. 내가 현재 1년 초에도 A1을 입금할 거고 매년 초마다 A1씩 입금한다고 했으니까는 2년 초일 때도 내가 A1을 입금하겠죠. 3년 초일 때도 A1을 입금할 거고 4년 초일 때도 A1을 입금할 거야. 9년 초일 때도 A1, 10년 초일 때도 A1을 내가 현재 입금하겠죠. 이해했나?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0년 초에 내가 현재 A1을 입금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율이 한번 붙겠죠. 다시 말해서 A에서 1년 지났으니까는 이율 한 번만큼 붙는 거야. 자, 그럼 9년 초에도 A1을 내가 입금해놨잖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돼버려? 또 이율이 붙을 거야. 근데 두 칸이니까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율이 붙는 거죠.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느낌 잡나? 이해했죠? 그럼 결국에는 맨 끝에 대해서 1년 초에 입금했었던 이 금액은 이율이 얼마만큼 붙겠어요? 10년 동안이니까는 10년만큼 붙는 거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원리학계입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립 총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다 더해보라는 거야. 느낌 잡죠? 되겠지? 그럼 이건 뭐겠어? 아, 첫째 항이 A 곱하기 R인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총액은 얼마? 공비가 R이니까는 등비 수열 합공식 R-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 곱하기 그 다음에 R에 몇 년이야 이거? 항수 10개죠. 10년이니까는 1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느낌 잡나? 되겠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는지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조금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요런 거야. 매년 말 A1씩 10년 동안 입금했었을 때의 적립 총액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되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10년 말에 찾을 때라고 해야겠다. 잠시만요. 10년 동안 입금해서 문제 조금 바꾸겠습니다. 매년 말 A1씩 10년 입금하여 11년 초에 찾을 때 그때의 적립 총액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봐. 이거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거는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아까 1년 초였지, 그지? 그럼 쌤이 여기를 1년 말이라고 적을게. 되겠지? 여기를 2년 말이라고 적을게요. 여기가 3년 말이겠죠. 되겠지? 그럼 10칸이니까는 여기가 당연히 10년 말이면서 11년 초이기도 하는 거야. 기준이 같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까지 느낌 잡나? 자, 그럼 봐.
내가 현재 1년 말에 얼마를 입금냐면 A1을 입금했죠. 2년 말에도 A1을 입금한 거야. 3년 말에도 A1을 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년 말이니까 9년 말이겠지, 그지? 여기가 8년 말, 여기는 7년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요때도 A1, A1, A1. 연말에는 무조건 입금해야 되니까는 10년 말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A1을 입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갖다가 싹 다 찾는데,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10년 말에 입금했었던 A1이라는 금액은 입금하자마자 바로 찾은 거야. 왜? 11년 초에 바로 찾는다고 했잖아, 그지? 이해했죠? 자, 10년 말에 내가 A1을 입금하자마자 11년 초로 바로 바뀌니까 바로 찾는 거야. 그럼 이율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다시 말해서 10년 말에 입금한 금액은 그대로 A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9년 말에 입금한 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지났으니까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율이 한 번 붙겠죠. 요렇게. 8년 말은 이율이 몇 번 붙어? 두 번 붙으니까는 AR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년 만에 입금했었던 이 금액은 이율이 몇 번 붙는 거야? 이거 칸수가 몇 칸이겠어요? 9칸이겠죠? 이게 10칸이었으니까 이게 9칸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비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적립총액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전부 다 더하라는 뜻이겠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럼 얘도 결국에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이이므로, 그지? 합이니까는 공비가 R이니까는 R-1분의 첫째 항은 A고요. 공비가 R이니까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하는 게 바로 이 파트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나? 되겠지? 자, 그래서 봐. 실제로 문제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몇 번 보시면 되냐면은 필수 예제 32번 문제. 연이율이 6%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년 초, 2년 초, 3년 초, 10년 초, 여기는 10년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9년 초 이렇게. 자, 그럼 1년 초, 2년 초, 3년 초, 9년 초, 10년 초, 10년 초 1년 지났으니까 뭐 11년 초가 아니고 10년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매년 초에 얼마씩 입금하냐면 2만원씩 입금한대. 그럼 매년 초에 2만원, 2년 초에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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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이렇게 입금하는 거야. 그리고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적립금의 총합 구해달라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럼 봐.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10년 초에 입금한 이 금액은 1년 지났으니까는 이율이 얼마부터? 한 번 붙겠죠. 그래서 2 곱하기 R인 거야. 9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2칸 지났으니까는 2년 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맨 끝에 있는 1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이율이 몇 번부터? 10번 붙는다고 했었죠. 10제곱 이렇게. 그래서 원리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총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공비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쌤이 공비는 뭐라고 했어? 연이율이라고 했는데 연이율이 아니고요. 1.06 이게 그냥 공비인 거야. 아까 쌤이 이렇게 했잖아요. 10만원 해가지고 이율이 얼마일 때 10%일 때 1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된다고 했는데 이 값이 공비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되겠지? 그래서 10%일 때는 1.1 이렇게 계산시켜 주시면 돼요. 앞에 1한 개 붙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연이율이 6%니까는 공비는 1.6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느낌 잡죠? 그지? 자, 그럼 봐. 이거 그냥 이제 이거 확보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공비가 현재 R이니까는 공비 빼기 1분의 위에는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R이니까 2 곱하기 1.06 곱하기 1.06의 몇 제곱? 항수 10개니까는 10제곱인데 문제에서 이미 1.8이라고 적으라고 나와 있죠. 그지? 빼기 1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시키면 이게 바로 정답인 거야. 이해했나? 되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등비 수열의 학공식 그냥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327번부터 해서 쌤이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7번. 자, 연휴율이 5%고요.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한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그럼 똑같아. 몇 번만 해보면 익숙해질 거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1년 초, 2년 초, 3년 초, 10년 초, 여기는 뭐 10년 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9년 초 이렇게. 그럼 얼마씩 입금이냐면 만원 입금했죠? 되겠지? 그래서 1년 초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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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입금한 거예요. 자, 그럼 공비는 얼마겠어요? 연휴율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비는 1.05라고 보시면 돼요. 하게 되면은 느낌 잡지? 그러면 10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1년 지났으니까는 1 곱하기 1만원 곱하기 공비R 이렇게 되겠죠, 그지? 9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2칸 지났으니까 2년 지난 거야. 다시 말해서 R 제곱만큼 이율이 붙겠죠, 그지? 1년 초는 1 곱하기 R에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바로 얘들이 총합이라고. 그러니까 정답 구해주게 되면 공비가 R이니까는 R-1 그러면 1.05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첫 번째 항이니까는 1 곱하기 1.05 이게 첫째 항이죠. 곱하기 1.05의 몇 제곱? 항수 10개니까는 10제곱 그래서 1.6 빼기 1 요렇게 계산시키시면 돼요. 이해했나?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거 계산시키게 되면 요거 얼마야? 0.05죠, 그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5로 약분되니까는 21 될 거고요. 요거 계산시켜주게 되면 0.6이지, 그지? 그래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0.6 곱하기 얘니까는 6, 12 그러면 10, 12.6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아까 단위가 만원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하게 되면 다 모아보게 되면 10년 동안 입금했었을 때 12.6만원이니까는 12만 6천원 된다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2만 6천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엣지! 엣지! 여러분 아니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28번 볼게. 자, 이번엔 뭐냐면은 연휴율이 15%인 12%인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0만원씩 이번에는 매년 말인 거야.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한 금액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얘들 봐봐. 또 똑같아요. 아까는 초였고 얘는 뭐야?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1년 말인 거야. 2년 말 쭉 가서 여기가 9년 말 잘못 적었어요. 8년 말이 할게. 9년 말 여기가 10년 말인가 동시에 되겠지? 그 다음에 11년 초이기도 하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뭐 요 문제에서는 필요 없긴 하겠다, 그지? 이거 문제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문제 10만원씩 입금했지. 그럼 매년 말에 이제 10만원씩 입금했으니까는 1년 만에도 10만원, 다 10만원씩 입금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찾았어? 10년 말까지 입금한과 동시에 찾은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아, 그러면은 10년 말에 입금한 이 금액은 이율이 안 붙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겠죠. 되겠지? 근데 9년 말에 입금한 이 금액은 어떻게 돼? 1년 지났으니까는 이율이 한번 붙겠죠? 8년 말에 입금한 이 금액도 1년 지났으니까 또 이율이 한 번 더 붙을 거라고 하게 되면, 그지? 그래서 2년 붙겠네, 그지? 그 다음에 1년 말에 입금한 이 금액은 어떻게 돼버려? 이율이 몇 번부터? 9번 붙겠죠? 여기 9칸 지났으니까 하게 되면. 느낌 잡나? 되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원리합계 얘들이 총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 이거 공비가 얼마일 거야? R이죠? 그래서 R-1인데 공비 R 값을 문제에서 이율이 12%라고 했으니까는 1.12가 바로 공비인 거예요.
그래서 R-1분의 라고 했으니까 1.12 빼기 1 분의 위에는 첫째 항 10 곱하기 1.12의 열제곱은 3.1이죠. 3.1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등비수의 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의 틀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느낌 잡죠? 이런 식.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아니 세 번째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직접 한번 구해보시고. 샤라라. 자, 329번. 자, 이번엔 연이율이 6%로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뭐 직선 안 끊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 하게 되면. 자,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10년 동안 적립하여 10년 말까지 적립한 금액의 원리 합계가, 다시 해서 그 적립금의 총합이 10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1년 초, 2년 초, 3년 초. 뭐 처음이니까 계속 쌤이 이렇게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년 초, 10년 초 적고, 여기는 10년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말이라고 적으시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해했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죠? 그래서 모르니까 A1이라고 할게요. 그냥 A1. 그래서 매년 초에 현재 계속 A1씩 내가 입금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율이 붙겠죠? 1년 지났으니까 얼마부터? 공비 한 번만큼 붙겠죠, 그지? 얘는 두 번 붙을 거고, 얘는 10번 붙을 거라고 하게 되면. 됐지? 그러면 얘들이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문제에서 얼마 모아야 된다고 했어? 100만 원 모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지? 다시 말해서 얘들이 총합이 얼마 되면 바로 100만 원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비가 R이니까는 공비 R 값은 얼마야? 연이율이 6%니까 1.06이 바로 공비입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1.06 공비 빼기 1분의 위에는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이니까는 A 곱하기 1.06 곱하기 1.06의 열제곱이니까는 1.8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빼기 1. 요거 계산했었을 때 이 값이 얼마 돼야 돼? 바로 100만 원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끼 잡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서 A 값 구해주게 되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0의 자리에서만 반올림 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보게 되면은 연금도 있고 상환도 있어요. 그것도 쌤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다지만은 하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스텝 1 파트 문제풀이부터 끝내고 뒤에 조금 특강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습 문제 287번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 됐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287번부터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다섯 번째 항은 8 곱하기 두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을 딱 보는 순간 나눠야 돼요. 양변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눌게. 그러면 얘는 R의 몇 제곱? 5 빼기 2니까는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값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그러면 모든 양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비값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왔나? 자, 그럼 문제에서 또 마찬가지야. 두 번째 항 곱하기 여섯 번째 항 분의 세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그럼 쌤이 이렇게 쓸게. 얘 따로 묶을게. 이렇게. 그럼 등비수열이니까는 R의 몇 제곱? 3 빼기 2니까는 1제곱 곱하기 얘는 R의 4 빼기 6이니까는 마이너스 2제곱 되므로 요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R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구해주게 되면 얼마겠어? 바로 2분의 1이 정답인 거야. 쌤이 하는 말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88번 10번째 항이 6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항이 192인 어떤 등비수열이 있대. 그 문제에서 9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 16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럼 일단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A10분의 A15 그러면 R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으로 나눴으니까는 32. 다시 말해서 R값은 뭘로 결정되냐면 R값은 바로 2로 결정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문제에서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16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무슨 수열? 이거 등비수열이죠. 되겠지?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건데 공비가 얼마니까는 2니까는 2-1 분의, 자, 여기에는 첫 번째 항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 수열식에서 이 첫 번째 항은 누가 첫 번째 항이야? 바로 얘가 첫 번째 항이죠. 이해했나? 그래서 A 곱값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2니까는 2의 항의 개수 세려주면 돼. 그러면 9, 10, 11, 12, 13, 14, 15, 16이니까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그래서 항수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항의 개수는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9지, 그지? 그래서 16 빼기 9 한 다음에 플러스 1 해주시게 되면 그게 바로 항수입니다. 그래서 8개 나오죠. 하게 되면은 느끼 잡나? 그래서 항수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느끼 잡죠? 그럼 이 값은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요것만 계산시켜주면 될 텐데, 자, 10번째 항이 얼마였어? 6이었죠. 그럼 9번째 항은 공비가 2니까는 10번째 항이 9번째 항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9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그냥 3인 거죠. 쌤이 지금 하는 거 따라오나? 그 9번째 항이 3이어야만 10번째 항이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6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 3 곱하기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 256이죠, 그지? 25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시켜주게 되면 정답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시킬까? 765 이렇게 되겠다. 느끼 잡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는, 자, 다음 문제로는 289번 문제 볼게. 자,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처음보다 커지는 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죠.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1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값이 1000보다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요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양변에다가 2분의 5 곱해 주시게 되면 2분의 5 전체의 n제곱 될 거고요. 양변에다가 2분의 5 곱했으니까는 2500 되겠나?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로그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 씌워주면 돼. 그러면 n 앞으로 떨구고 로그 2분의 5 슈르륵. 요거는 로그 2500 되겠죠. 자, 로그 성질 이용해서 이제 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n 곱하기 로그 2분의 5 돼 있는데 쌤이 얘를 4분의 10으로 고칠게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10 빼기 로그 4니까는 로그 4는 2로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얘도 이제 고쳐주시게 되면 얘는 100 곱하기 25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100이니까는 로그 5하고 제곱이니까 앞에 2 떨고 있으니까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할까? 로그 이 값은 문제에서 0.3010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이 값은 얼마야? 1이죠. 1. 그러면 1 빼기 0.6020이니까는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n 곱하기 0.6020 잠깐만요. 3980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크미딥스 2 플러스 2 곱하기, 자, 얘들아, 로그 5 값은 안 주어져 있다고 했었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자. 얘는 1 빼기 로그 얼마라고 봐야 돼? 2라고 봐야 돼요. 되겠지? 다시 말해서 1 빼기 로그니까 로그 이 값이 0.3010이니까는 1 뺐으니까 0.699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0.6990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양변을 누구로? 0.3980으로 나누고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쌤이 계산시켜 줘야 되겠다. 0, 29, 18, 10 올라서 9, 3이고 1.38. 그럼 덕에 더했으니까는 3.3980. 오우.
우후.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잠깐만요. 요거 쌤이 조금 계산 좀 할게. 야, 씨, 계산하니까 좀 오래 걸리네. 8.537 이렇게 됐네. 근데 n값은 자연수지. 그럼 n값 자연수니까 당연히 얼마일 때겠어? 9일 때겠죠, 9. 되겠지? 그래서 하게 되면 정답은 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끼 잡나? 그래서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계산시킬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요거 조금 지우고 마지막 여기 있는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번 문제. 자, 29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 그 다음에 A1, A2, A3, 100.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은 누가 첫째 항이냐면 얘가 첫째 항이죠.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그러면은 그렇지. 5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봐. 쌤 이렇게 쓸게요. 아, 그러면은 B1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B5 값은 100인 거야. 그럼 공비는 B1분의 B5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R의 몇 제곱? 5 빼기 1이니까는 4제곱해서 100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나? 그러면은 A1 값은 공비가 R짜리니까는 B1에다가 1에다가 R 곱했으니까 얘는 A 그냥 R이겠죠, R. 1 곱하기 R이니까는 그지? R. A2는 R제곱, A3는 R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4 곱하기 로그 A2인데 A2 값은 R제곱이죠? 그지? 그러면 4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R제곱 전체인 4제곱이니까 8제곱 되겠다. 그지? 느낌 잡지? 근데 얘가 얼마니까는 R 4제곱이 10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R 8제곱은 10의 4제곱이겠죠. 다시 앞으로 4 떨궈 주시게 되면 정답은 얼마 돼버려? 4가 바로 정답이겠죠. 이해했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비 또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공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R 4제곱 돼 있으니까 이 성질 이용해서 그냥 바로 문제 풀면 되겠다. 느낌 잡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걸 계속 연습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291번. 자,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했어. fx는 x분의 p라는 어떤 유리함수고요. p값은 1보다 크다.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자, 세수 fa 그 다음에 fa 그럼 fa부터 구해줘야 되겠다. 그럼 x에다가 a 들어갔으니까 a분의 p 되겠죠. f 루트 3 그러면 루트 3 분의 p 될 거고 그 다음에 f a 플러스 3 2죠. 2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돼. a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이 세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등비중앙 문제죠. 되겠지? 그래서 등비중앙은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똑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p제곱 요식 완성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p제곱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는 3 돼버리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3은 0이고요. 인수분의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 되겠지? 그래서 양수의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A값은 얼마로 결정? 1로 결정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매우 단순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2번 문제.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대로 또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세 수가 또 등비수열이니까는 중간에 있는 거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똑같아요. 여기 쓰고 시작인 거죠. 하게 되면 여기 따라오나? 좋았어. 자, 그럼 봐. 문제의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a 곱하기 나 조건부터 볼게.
A 곱하기 B 곱하기 C 값이 얼마야? 1이지? 맞죠? 그럼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C가 얼마니까는 B제곱이잖아, 그지? 다시 말해 B 세제곱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아이쿠, 그럼 B값은 당연히 뭘로 결정돼 버려? 1로 결정되겠네. 그럼 B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A 곱하기 C는 얼마? A 곱하기 C는 얼마고? 1. B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얼마? C 플러스 B값이 1이니까 1은 얼마? 2분의 7 되겠죠?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C 값은 요거 넘겨주시게 되면 2분의 5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문제에서 뭐 묻고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묻고 있는데 B값은 어차피 1이니까 여기 1 되겠죠? 다시 말해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1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지?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C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C 값이 2분의 5니까 제곱해주게 되면 4분의 2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C니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4분의 8이니까는 4분의 17 이렇게. 그래서 이 값 4분의 17이고요. 뒤에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정답은 4분의 21이 정답이겠죠. 쌤이 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요거 하면서 이제 정지해놓고 또 적고 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93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되겠지? 금방. AN 플러스 1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 N값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꿔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얘 곱하기 얘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이야? 얘도 등비수열이죠? 이해했나? 뭐에 n승꼴 돼 있으면은 상수에 n승꼴 돼 있으면 얘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도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얼마인? 앞에 있는 단원 설명 들으셨으면은 요만큼이 무조건 공비라고 했었죠? 됐지? 그래서 공비는 4짜리인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얘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또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그래서 공비 4니까는 4 빼기 1분의 위에는 첫째 항이니까 여기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은 2의 1승이니까 2가 첫째 항이겠지. 여기까지 됐나?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항수 10개니까는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 얘는 3분의 2 곱하기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You are this? 아케이스? 294번 보도록 하교. 자, 294번 문제. 자,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래. 그럼 일반항부터 적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걔가 현재 절대값 a1, 절대값 a2 쭉 해서 어디까지? 절대값 a10까지 요거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럼 애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는 부호 판별인 거랑. 되겠지? 그러면 첫째 항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은 공비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부호 반대로 나올 거라고. 세 번째 항은 또다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는 양수로 바뀌니까 그냥 부호 그대로죠, 그지? 느끼 잤나? 그럼 이대로 쭉 가주시게 되면은 얘는 10 넣어봐, 10. 그럼 여기 홀수승이니까 음수지. 그래서 음수니까는 얘가 음수죠. 부호 반대로 나올 거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나한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1 플러스 A3 플러스 짝수 번째니까 어디까지겠어? A9까지겠죠. 거기서 빼기 홀수 번째니까 그치? A2, A4, A10까지 요거 구해달라는 거네.
느낌 잡죠잉?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금방. 얘부터 구할까? 얘는 공비가 얼마겠어요? 두 번, 그지? 두 칸 차이 나니까는 공비는 R제곱인 거야, 그지? 근데 R값이 얼마니까는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얼마? 4겠죠. 다시 말해서 이 수열은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공비가 얼마인? 그치? 얘도 두 칸 차이 나니까 R제곱이겠죠, 그지? 얘도 공비가 4짜리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느끼 잡나? 그래서 등비 수열 합공식 적어주시게 되면은 4 빼기 1 분의 첫째 항 얼마? 3이죠? 공비의 몇 제곱이겠어? 항수 몇 개? A1, A3, 1, 3, 5, 7, 9, 5개지, 그지? 5 빼기 1 빼기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4 빼기 1분의 요 식에서 이 첫 번째 항은 누가 돼?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A2 값은 여기다가 2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또 4의 공비에 항수 몇 개? 2, 4, 6, 8, 10 5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끼 잡나?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4-1로는 묶을 수 있고 3분의 4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묶고요. 3 플러스 6이니까 9겠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만큼 3 될 거고, 요거 계산시키게 되면은 요거는 2의 10승이니까 1024. 그럼 1023 곱하기 3. 그래서 3609. 69.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잡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거 아직 안 끝났지? 쏘리. 자, 그 다음이 295번 문제.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이 값이 요 꼴이래요. 되겠지? 자, 금방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20 구하라고 했지. A20.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이긴 등비수열일 건데 쌤이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만약에 등비수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양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특정 상수 곱하기 1 빼기 R의 n승꼴 형태 된다고 했었죠. 무조건 1 빼기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돼, 안 돼? 안 됐죠. 느끼 잡나?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인 거야.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요 모양꼴 아닌 이상에는 싹 다 뭘로 해주시면 되냐면은 요걸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모양꼴을 보고 얘는 바로 요걸로는 못 푸네. 그래서 그냥 바로 얘로는 못 풀죠, 그지? 요거 나오게 되면 그냥 공비 R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고 했는데 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지? 됐나? 그래서 이제는 요걸로 해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A20이니까는 A20은 S20에다가 누굴 빼면 돼? S19를 빼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3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의 몇 제곱? 20제곱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의 몇 제곱? 19제곱. 요거 계산시키면 돼. 요렇게 없어질 거고 얘 빼기 얘죠. 자, 이거는 또 19승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거 무지막지한 계산이 나와버리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 한번 해보라는 거야. 공통 부분이 19승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전체의 19제곱. 요렇게 쓸 수 있으시면 돼요. 느낌 잡나?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일단은 스텝 1부터 다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는. 그리고 쌤이 그 우편물로 해서 여러분들 숙제 조금 하라고 그 시그마까지 해가지고 수열의 합까지 해서 다 복사해서 RPM 복사해서 드렸으니까는
그거 일단 문제풀이 그거 또 내일 시간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알겠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96번 보겠습니다. 296번.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등비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AN은 이렇게 표시할게.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렇게. 그 요식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플러스 an 돼 있으니까는 나는 현재 an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n값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 그대로 넣자. 그럼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는 2 곱하기 a1 곱하기 아래 n제곱 플러스 an이니까는 첫째 항 a1 곱하기 아래 n-1제곱. 그럼 얘는 현재 공통부분으로 누가 생기냐면 아래 n제곱이 생기죠. 나머지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느낌 잡나? 근데 얘가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래. 아,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돼야 되는군요. 이렇게 된 거야. 되겠지? 그럼 공비는 정해졌어요. 누구겠어요? 2분의 1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R값은 2분의 1이고 그럼 R값 2분의 1이니까는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2a 그러면 4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값이 4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n-1승인데 여기가 n승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승 조금 지수 법칙에서 고쳐주시게 되면 이거 8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 되면 돼? 8 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1 값은 얼마로 결정돼? 2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 구해주시게 되면은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답은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지? 요렇게. 느낌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7번. 같은 개수 또 같은 간격 문제죠. 하게 되면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그지? 297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이래. 이 값이 6이고요.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은 4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공비가 얼마야? A1이 A4 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제곱이죠. 얘도 아래 세제곱, 얘도 아래 세제곱이지. 다시 말해서 6이 48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래 세제곱만큼 곱한 거죠. 다시 6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얼마니까는 48이므로 아래 세제곱은 8. 그래서 R 값이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럼 문제 또다시. 자,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분모에는 누구 있어?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은 조건인 거야. 자, A1이 A2 더하기 위해서 얼마 곱해줘야 돼? R 곱하는 거죠. A3가 A4 되기 위해서도 R, 얘도 R. 다시 말해서 얘는 요 전체에다가, 그지? 이 값은 요식 전체에다가 얼마 곱한 값이야? 공비 R만큼 곱한 값이죠? 요 값 자체는, 그지? 그래서 얘분의 얘니까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R분의 1 구하라는 거지. 그 정답은 얼마 돼버려? 2분의 1이 정답인 거야. 쉽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298번 스텝업 마지막 문제네요. 세수 XYZ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Y제곱은 XZ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세수 X, 2Y, 3Z는 이 순서대로 또 뭘 구한대? 등차수열이래요. 그럼 다시 말해 등차수열이니까는 중간에 있는 거의 몇 배는? 2배는 양 끝의 합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Z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됐죠? 그지? 그럼 그때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돼 있으니까는 자 X, Y, Z는 공비가 R이니까 Y 값은 XR이겠죠? Z는 공비가 R이니까는 XR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다시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래서 y에다가 이거 넣으면 당연히 성립일 거고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y 값 대신에 xr 그러면 4xr은 x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는 3x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 땡겨 주시게 되면은 x는 없어질 거고 3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은 0 돼버리죠. 그지? 그럼 얘는 3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은 0. 다시 해서 r 값은 3분의 1 또는 r 값은 얼마? 1일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하고 y는 서로 같으면 안 된대. 근데 만약에 r 값이 1 돼버리면은 x하고 y는 서로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답은 누구? 3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느끼 잡습니까? 열었으이그. 자, 그 다음에 스텝 2 파트 요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다시 스텝 2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299번 문제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9고요. 두 번째 항은 99, 세 번째 항은 999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아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첫째 항부터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게 조금 필요해. 현재 9를 쌤이 10 빼기 1로 적을게요. 그러면 99는 10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999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겠죠. 되겠지? 자, 그럼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지? 그래서 일반항 구해보시게 되면은 n번째일 때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는 거지. 다시 얘가 현재 일반항인 거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문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이게 n번째 항일 텐데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들을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이렇게. 그럼 쌤이 얘만 따로 묶을게. 그럼 따로 묶어주게 되면은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의 n제곱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몇 개씩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항수가 n개죠. 그래서 나 마이너스 1도 n개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느낌 잡나?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요만큼은 등비 합이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10인 등비 수열 합인 거야. 다시 말해서 10 마이너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얼마고 10 곱하기 공비의 항수 몇 개? n개. n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은 9분의 10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느낌 잡죠잉?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번 문제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공비가 2인 등비수열 2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그러면 sn 값은 공비가 2니까는 2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조금 정리하게 되면은 a0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값이 현재 얼마? 750입니다. 요식한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항의 an 값이 현재 얼마래요? 400이래요. 그럼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죠? n-1제곱일 텐데 그 값이 현재 400이라는 뜻이죠. 그지? 요렇게.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1 값은 2의 n제곱분의 800이라고 요식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지?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a1 값 대신에 누굴 대입해 주면 되냐면 얘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서 식 조금 정리할까? 되겠지? 그러면 2의 n제곱분의 800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750입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800 빼기 2의 n제곱분의 800은 750 넘기고 2의 n제곱분의 800은 넘겼으니까 50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거 역수치에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2의 n제곱은 16 나옴으로 n값은 얼마로 결정돼 버려? 4로 결정되겠죠. 느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1번.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6번째 항까지 합이 8분의 63이래요. 여섯 번째 6이지, 그지? 이 값이 8분의 63. 그 다음에 곱이 얼마 돼 있냐면 8분의 1 돼 있죠. 곱이 8분의 1인 거야. A2 곱하기 연결할게. A6까지. 그 값이 8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보면 돼. 위에 있는 요식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는 공비가 모르니까는 공비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첫째 항은 그냥 A1이라고 두면 되겠다, 그지? 잘 안 써지는 위쪽이라서 A1 이렇게.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수는 6개니까 6제곱 마이너스 1. 그 값이 8분의 6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느낌 잡나?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어디? 여섯 번째 항까지 곱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 곱하기 A2 값은 A1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했죠. A3 그지?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얼마? 제곱만큼 곱한 거죠, 그지?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얼마만큼? 5번만큼 곱한 거겠지,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A1의 5제곱, 6제곱이지, 그지? 6제곱 될 거고 곱하기 공비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1부터 5까지 합이지. 그럼 다 더해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 되노? 6, 12 플러스 3이니까는 15 되나?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지? 그래서 이 값이 현재 얼마래요?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느낌 잡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자 A1 곱하기 A1의 제곱 곱하기 R의 5제곱 전체의 세제곱이 8분의 1이지, 그지? 다시 말해서 A1 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은 2분의 1이라는 요것도 한 개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느끼 잡나? 자, 금방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1분의 1이래.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을 역수치해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이 있어. 쌤이 얘를 2n승이라고 할게요. 그럼 역수치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2n승분의 1이지. 그럼 얘는 공비가 역수인 등비수열로 똑같죠, 그지?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을 역수치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등비수열인 거야.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됐지? 단지 얘의 공비가 얼마였어? R이었죠? 근데 얘의 공비는 얼마로 바뀌겠어? 역수치했으니까는 R분의 1로 바뀐다는 거야.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쌤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공비가 분수꼴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A6분의 1에서 A5분의 1로 가게 되면 얘는 공비가 얼마 돼버려? R인 거죠. 되겠지? 그래서 합공식 쓰게 되면은 얘는 여기 이게 첫째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갔으니까는, 그지?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은 얘죠?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느낌 잡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조건이 있네. R-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8분의 63인데 양면을 A1으로 나눴으니까는 요렇게 고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만큼 부분이 현재 누구로? 얘로 바뀌는 거야. 그럼 쌤이 식조건 다시 적을까? A6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1분의 63 요렇게. 자, 근데 A6은
여섯 번째 항이니까 얘는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5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조금 쓸게요.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제곱 곱하기 r 5제곱 분의 1 곱하기 8분의 얼마? 63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이 값은 얼마야? 얘죠? 걔를 역수치한 거니까 얼마 될 수밖에 없어? 2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2니까는 4분의 얼마? 63이 정답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 그래서 요거는 식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는 거 조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게 되면 여기 공비가 얼마니까 r분의 1이니까는 반대로 가게 되면 공비가 r인 거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봐야 조금 식 정리하기가 조금 쉬울 거다.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지우고 혹시라도 필기하실 분들은 정지해 놓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파트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그지? 근데 다시 또 뒤에 수열의 합 들어가기도 쉬워진다 하게 되면은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302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두 수 3하고 4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이래. A2, A10, 40. 그러면 이거 수 전체가 지금 현재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누굴 첫째 항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얘를 첫째 항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B1이라고 할게, 그지? 그럼 여기에 10개 끼워져 있으니까는 40은 몇 번째 항이라고 보면 돼? 여기 10개, 양 끝에 2개니까 12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잡나? 자, 그럼 봐. 그럼 문제 시킨 대로 할게. 자, 3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10 돼 있죠. 얘 등비수열이니까 얘 40이지, 그지? 플러스 40 돼 있지? 얘 현재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돼요. 공비 얼마인지 모르죠?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R-1분의 첫째 항 3이고 공비의 항수 몇 개야? 12개였죠? 요렇게 이 값하고 자 K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아까 쌤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거 또 나오죠, 그지?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등비수열도 뭐 했어? 역수치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인 거죠. 그러면 예의 공비가 얼마였으면 R이었으면 예의 공비는 역수치 했으니까 R분의 1 된다고 했었지, 그지? 근데 쌤이 이거 헷갈리면 조금 계산시키기 조금 힘드니까는 어떻게? 반대 개념으로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R분의 1을 곱했으면은 40분의 1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곱해주면 돼? R 곱해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K 곱하기 공비는 그대로 R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대신 첫 번째 항이 얘가 아니고 누구로 바뀌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얘로 바뀌는 거야. 요렇게. 느낌 잡나? 공비의 몇 제곱?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뭐가 돼? 같대요. 그지? 그럼 요만큼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양변에 40 곱해주시게 되면은 120으로 결정되면 되겠죠. 이해했나?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정리해야만 문제가 조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고 반대로 반대로 왜드루? 바드루. 자, 쌤 지금 혼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어요. 자, 봐봐. 303번 보겠습니다. 303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 문제 조금 쉽게 풀려면은 쌤이 가르쳐 드린 대로 수직선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겠지. 이거 계속 연습해 주면 편하다. 자, 문제에서 SN, S3N, 그지? SN분의 S3N이 7이래. 근데 이건 등비수열이죠. 일반항 AN이. 그럼 쌤이 얘를 이렇게 3등분 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한번 모르니까 쌤이 A라고 둘게. 그러면은 같은 간격, 같은 개수니까는 요만큼 뭐라고 쓰면 돼? 쌤이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에 보면은 같은 간격, 같은 개수로 등비수열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걔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죠.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등비수열이니까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SN 값은 A고요. S
3n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니까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sn분의 s 3n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a분의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 때려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r 제곱 되겠죠? 그 값이 문제에서 현재 얼마?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7 이렇게.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이니까는 r 플러스 3 곱하기 r 마이너스 2는 0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r 값은 문제에서 1보다 큰 양수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 값은 당연히 2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sn분의 s2n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sn분의 s2n 값은 sn 값은 a죠? s2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니까는 a 플러스 ar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또 a 약분해 주시면은 1 플러스 r 구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잡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04번 문제. 자, 30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얘도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한까지 합을 또 sn이라고 하는데, 이거 등비수열이죠. 플러스 n번째 한까지니까는 얘는 2의 n제곱분의 1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또 생각해봐. 여기가 공비가 얼마니까는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쌤은 또 어떻게 해?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여기 공비는 얼마겠어요? 2겠죠? 다시 말해서 SN 구해주시게 되면 SN 값은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누구로 보는 거야? 쌤이 공비를 2로 봤다는 건 얘를 첫째 항으로 봤다는 거죠? 2의 n승분의 1 곱하기 2의 항수는 몇 개? n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 절대값 sn 빼기 1 돼 있으니까는 sn 값 여기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될 거고요. 절대값이었으니까 당연히 양수값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근데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랑 1보다 작아야 된대, 이렇게. 그럼 당연히 n값 얼마 되면은 1000보다 커지면 작아지는 거죠. 그럼 n값이 1000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2의 n승이 1000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그때의 값은 언제일 때부터? 10일 때부터죠. 다시 말해서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번 문제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그 2에 sn 플러스 k는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은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sn 값은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대. 그럼 쌤이 계속해서 설명하잖아. 등비수열 합 모양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상수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얼마? 1 돼야 된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얼마 되면 돼? 1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기 위해서는 k값은 당연히 얼마 되면 돼요? 2로 결정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모양꼴 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 여기 아마 한동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뭐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게 됨. 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풀리는 문제 없다. 자, 그 이번엔 306번 볼게. 자,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또 n항까지 합을 각각,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걸 쌤이 sn이라고 할게, 얘는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1승 빼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조금씩 정리할게요. 요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tn이라고 두자, tn.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플러스 k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등차 등비가 쉬워지려면 이거 딱 합에 대한 모양꼴 보는 순간 이거 바로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 아이고 얘는 등비 수열이네. 몇 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왜? 특정 상수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꼴이잖아. 그지?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네. 왜?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는 2차식이니까는.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또 당연히 몇 번째 항부터?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얘에 대한 일반항을 an이라고 둔다고 했으니까는 an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왜? s1 값은 누구랑 똑같아? a1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이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는 얼마야? 여기 공비였죠? 되겠지? 2의 n-1제곱 이렇게. 자, bn 값은 아직 못 구해요.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 주어져 있냐면은 a 상값하고 b1 값이 서로 같대. 되겠지? 근데 b1 값은 결국엔 누구랑 똑같대? t1 값이랑 똑같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항하고 t1 값이랑 서로 같은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3 넣어주시게 되면 4니까는 2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2는 t1 값은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되므로 다시 말해서 k 값은 얼마로 결정돼 버려? 2분의 5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적으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5n 이렇게. follow this? 이렇게. 그래서 t1 값은 2죠. 그러면 bn 값도 완성되네. 공비는 얼마야? 등비수를 잠깐 또 복습하고 갈까? n에 대한 2차식 나왔었을 때 공차죠, 공차. 공차는 얘 곱하기 얘가 공차라고 했었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는 공차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흰색이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줬고 n 줬고 첫째 항 얼마니까는 2니까는 1 대입했을 때 2 대기 위해서는 3 되면 되겠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일반 항들 다 완성됐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또 뭐 구하래? a n 값하고 b l 값이 서로 같게 만들래요. 되겠지? 그러면은 n 값 대신에 m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은 같습니다. l 대입했으니까는 마이너스 l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또 자연수 조건 있죠. 이거 부정이야. 되겠지? 그럼 부정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1, 2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n 값에다가 얼마 넣어주시게 되면은 2 넣었다고 생각해봐. 2. 그럼 n 값에다가 2 넣어주면 얼마 돼버려? 자연수 돼야 되니까는 n 값에다가 2 넣어주게 되면은 1 되죠? 그지? 그러면 1 돼야 되니까 l 값은 얼마 되면 돼? 2 되면 되겠죠. 오케이, 둘 다 자연수 맞네, 그지? 물론 3 넣었을 때도 가능하죠, 그지? 됐나? 근데 문제는 3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3 넣었을 때나? 되겠네, 그지? 근데 3 넣었을 때 n값은 3이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k 곱하기 n 플러스 l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는 2분의 5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4. 그러니까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은 10. 요게 정답이겠죠. 느낌 잡습니까? 여러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07번 문제 요것도 볼게요. 자, 이거 오늘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또 원리학계 문제죠, 그지? 자, 그 문제의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하게 되면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요 파트는 쉽다 하게 되면. 자, 또 이렇게 수직선 끊고 조금 삐뚤은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월이율이 1.5%를 해. 그러면은 공비값은 1.02로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은 문제 이미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알겠지? 이게 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 문제 풀 때. 자, 매월 말에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적립했었을 때 12개월 말까지 적립한 원리 합계를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개월 말, 1월 말, 여기는 2월 말, 이렇게. 3월 말, 쭉쭉쭉, 11월 말, 12월 말, 10월 말, 이렇게 하기. 되겠지? 자, 그럼 매월 말에 얼마씩 입금했대? 20만원씩.
요때도 20, 요때도 20, 요때도 20, 요때도 20, 20, 20. 야, 부자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봐.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지? 12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는 이때까지 모았던 이자 붙여지는 그때의 금액들 다 더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12월 말에 넣은 금액은 12월 말에 찾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금액 그대로 온 거야. 근데 11월 말에 찾은 금액은 어떻게 돼? 공비가 한 번 붙는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20 곱하기 R 요만큼. 10월 말은 20 곱하기 R 제곱된다고 했었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맨 끝에 이제 1월 말에 넣은 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 20 곱하기 R에 칸수 몇 개? 12칸인데 여기는 11칸이겠죠? 그래서 11년 지났으니까는 11제곱만큼 이율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 값들 다 더하라는 거죠.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이거 등비수열 합이죠? 그래서 등비 합공식 써주시게 되면은 R-1분의 근데 R 값이 얼마니까 얘죠? 1.015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첫 번째 항 20 1.015 아래 12제곱인데 1.2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는 1.2 빼기 얼마? 1 요렇게 느끼 잡나?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0.015분의 20 곱하기 0.2 그래서 계산시켜 주게 되면 15분의 20 곱하기 200 약분해 주시게 되면 3되고 5 40 그러면 3분의 800인가? 3분의 800 이렇게 만원 단위지 그지? 만원 미만 버린다고 돼 있으니까는 뭐 소수점짜리 다 버리라는 거네. 잠깐만요. 3, 2, 6, 20, 3, 6에 6 그러면은 요게 266만원이니까 뒤에 있는 거 다 버리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하게 된 정답은 266만원 이렇게 정답이겠네요. 괜찮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9번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는 요것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다른 거 조금 개념 설명 다시 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308번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8번 문제 두자연수 AB에 대하여 세수 A의 n제곱 그 다음에 576 전체의 없네 그지? 요거는 B의 n제곱 얘가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되겠지? 금방 중간에 있는 거의 몇 배? 몇 배란다. 제곱은 양 끝의 곱과 똑같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얘를 또 뭐 해주시면 되냐면은 소인수 분해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읽겠어요? 미리 다 계산해 놨겠죠 그지? 하하. 자 2의 6제곱 전체의 제곱은 a 곱하기 b 전체의 n제곱이 돼야 될 건데 이 값이 뭐 돼야 된대? 최소 돼야 된대요. 되겠지? 그러면 최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뭐 되면 돼? 최대 되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2하고 6의 최소 공배수 아니 최대 공약수가 얼마니까 2니까는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야. 최대로 묶을 수 있는 게 4가 끝인 거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 값은 최소값이기 위해서 차로 묶었으니까 얘가 최소인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3이니까 얼마? 24가 정답이겠습니다. 느끼 잡나잉? 너희 310번 보도록 하겠음. 자, 첫째 항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홀수끼리 합이 91이고요. 짝수끼리 합이 273이래. 그지?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얘고 짝수끼리 자, 그럼 얘들아 봐.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야?
n개죠. 얘도 한 개수 몇 개? n개지. 같은 간격. 왜? 이만큼의 간격이잖아. 그지? 2, 얘도 2. 같은 간격, 같은 개수. 니까는 등비수열이었으니까는 이 값 자체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인 거야. 따라옵니까? 자, 그럼 봐. 얘가 얘 되기 위해서는 A1이 A2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얼마? R. 공비 한 번씩 곱해줘야 되겠죠? 얘도 곱하기 얼마? R. 이렇게.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R 해줘야 된다고. 그럼 91 곱하기 R 값이 얼마 돼야 돼요? 273이므로 R 값은 얼마로 결정돼? 3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을까? 공비 구하라고 했을까? 공비는 3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냥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느끼 잡나? 자, 그럼 한 개만 찝자. 자, A1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2n 마이너스 1. 그 값이 91이래.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두 칸 차이 나니까는 R제곱이겠죠. 다시 말해서 R제곱이니까는 9가 바로 공비인 거야.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얼마? 9. 계속 이런 식으로 공비가 9. 이렇게 되겠죠. 되게 잡지? 그러면 등비수의 합공식 적어주시게 되면은 9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1이죠. 공비 9의 몇 제곱? 항수 n개니까는 n제곱 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값이 얼마 돼야 된대? 91 돼야 된대요. 너기 잡나이? 이렇게. 근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값 1이죠. 이렇게. 그럼 요식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8 곱했으니까는 8, 9, 72, 8. 요거 넘겨주시게 되면은 729 이렇게 되겠지. 느끼 잡나? 그럼 9의 몇 제곱 되면은 제곱이 81이고 세제곱 되면 되겠네요. 9의 세제곱이 729죠, 그지? 다시 말해서 n값이 얼마로 결정돼 버려? 3으로 결정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r 플러스 n값은 r값은 3이고 n값은 3이니까는 6이 정답이겠죠. 느끼 잡나? 아기? 자, 그 다음에 311번 문제 쌤이 요거 지우는 동안에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것도 봐봐. 문제 읽고 조금 느낌을 잡았나? 이거 개수 몇 개야? n개죠. 얘도 개수 몇 개? n개. 같은 간격 또 같은 개수만큼의 문제겠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 쉽게 풀려면은 그냥 수직선 끊는 것부터 계속 연습해봐. 디립다 쉽다. 알겠지? 엄청 쉬워져요. 쌤이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 끊고 사라라락스. 자, 얘들아 봐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SN이죠. 이게 36인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합이니까는 여기서 n 플러스 1이 시작되겠지. 여기가 n이니까는, 그지?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합이니까 요만큼이 현재 18인 거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같은 간격, 같은 개수의 문제라고 했으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36이 18 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비가 얼마?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18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요만큼 얼마 돼버려? 9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결국에 구하라는 게 A, 2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합이니까 정답은 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와, 쉽지, 그지? 그래서 고마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키? 좋았어. 자, 그 다음이 312번 문제. 오늘 했던 또 원리학계 문제입니다. 그지? 자, 윤모는 매년 초에 20만원씩 연이율이 5%의 복리로 10년 동안 적립했대. 그래서 10년 말에 또 받았죠. 그지?
그 다음에 동원이는 설마 강동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지? 자, 동원이는 매년 초에 40만 원씩 연이율 5%의 복리로 5년 동안 적립했었을 때 또 동원이는 언제? 5년 말에 또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윤모부터 볼까? 윤모, 동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마 나중에는 이거 안 표시해도 상관없을 거다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매년 초 20만 원씩 입금했대. 그러면은 여기도 20, 1년 초, 2년 초, 3년 초 가서 여기 10년 초, 9년 초, 10년 초 하고, 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10년 말이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매년 초에 20만 원씩 계속해서 입금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도 다 더해달래, 그지? 10년에 받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원리합계입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1년 지났으니까는 공비가 한 번 붙죠. 20 곱하기 R. 얘는 2년 지났으니까는 20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맨 끝에 있는 얘는 쭉 가게 되면은 공비가 얼마? R에 10제곱만큼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구하라는 거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윤모가 10년 말에 받는 금액은 공비 빼기 1이니까 공비가 얼마야? 5%니까 1.05가 공비죠, 그지? 그래서 1.05-1 공비 빼기 1분의 위에는 첫째 항이 20 곱하기 R이니까는 20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10승이니까는 5승이 얘죠. 그럼 10승은 1.28의 제곱이겠지,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느낌 잡죠? 여기까지 됐나? 두 번째, 이번에는 동원이 볼게요. 동원이. 자, 동원이는 또 마치 이제 5년 동안 적립한대. 이율은 똑같죠? 그럼 공비는 똑같겠지, 그지? 자, 1년 초, 2년 초, 쭉쭉쭉, 5년 초, 4년 초. 여기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5년 말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하게 되면은, 자, 40, 40, 40, 40. 그러면은 5년 초에 입금한 금액은 1년 지났으니까는 40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4년 초에는 40R 제곱. 그러면은 1년 초에 넣은 금액은 40R 5제곱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또 총합 구하라는 거지 하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동원이가 받는 금액 좀 지울게요. 오케이, 좀 지우고 가자.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지? 그래서 동원이가 받는 금액은 5년 말 받는 금액 동일하게 공비는 1.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40 곱하기 R이니까 40 곱하기 1.05 곱하기 1.28이죠. 왜? R의 5제곱일 거잖아. 5년이니까는,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만큼 더 많은가, 약 얼마만큼 더 많은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두 개 뭐 해줘야 돼? 차이값이니까는 빼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빼서 이 값이 누가 이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구하라 했을까? 이거 정리해 주면 돼. 자, 그럼 그냥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거 정리해 주기 되면 어떻게 돼? 0.05죠. 얘도 0.05지. 그러면은 0.05분의 1.05니까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21 되죠. 얘도 얼마 돼버려? 21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느낌 잡지? 그럼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공통부분 묶어서 이제 계산하려고 해. 그럼 공통부분 묶어주시게 되면 20, 21, 20, 21 공통부분이죠. 이렇게 묶고요. 남는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공통부분이 있네. 1.28 마이너스 1, 1.28 마이너스 1. 왜 이거 합차로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1.28 마이너스니까 0.28 되겠죠? 조금 지저분하다, 그지? 계산식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곱하기 0.28 이렇게. 그럼 남는 거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20, 21 묶었고 남는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1.28 플러스 1이니까 2.28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묶을 수 있는 거 20 묶었으니까 2 남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420 곱하기 0.28 제곱이겠네.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 실제로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32.928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 문제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약 얼마만큼 더 많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 만원 단위죠, 그지? 그래서 32만 얼마? 9,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느끼 잡나? 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심화 문제까지 해서 쌤이 문제 풀어드렸고, 그거 5편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요 파트까지 해서 RPM 문제 다 갈 거다 하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아마 수요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 쌤이 요거는 문제 RPM 문제풀이 영상은 쌤이 수요일 날에 올려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고생하시고 쌤이 이거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는 집에서 조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지금 학원에서 나와서 할 그 여건이 안 돼서 뭐 불안해서 와서 너희들 공부하겠나 하게 되면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안정될 때까지는 한동안은 아마 이렇게 해서 쌤이 영상 올려드리는 거 있으면 이거 영상 보면서 조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힘내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Bye, genius!